예, 안녕하십니까. 와우넷 한국경제TV 이동건 파트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처음으로 지금 유튜버 방송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금일 그 방송에서는 1770포인트를 아마 제가 한국경제TV에서 상당히 이제 강조를 많이 드렸었는데, 요걸 오늘 돌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돌파해서 더 갈까, 그 다음 주식을 살까 팔까,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 방송에서 언급드리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제가 이제 시황 설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종목 언급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추천이 아닙니다. 아니고 투자에 대한 책임은 우리 시청자님들의 몫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유튜브 방송을 계속해서 진행하려 합니다. 그래서 양질의 컨텐츠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뭐 도움이 되시면은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주식 선물하고 앞으로 이제 종가 매매라든지 요런 쪽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많이 소개드리고 그렇게 할 겁니다. 자, 먼저 우리 지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죠.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뭐 여러가지 말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죠. 뭐 지수를 설명드리면서 다우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폭락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여기 보시면은 저도 방송을 하면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지수 자체가 여기에서 뭐 순식간에 이제 폭락이 나오면서 거의 뭐 18,000포인트 초반 중반 언저리까지 급락이 나오니까, 야, 이거는 또 뭐 큰일 났다, 15,000포인트까지 적어도 찍고 내려간다, 뭐 이런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모 증권사 쪽에서는 또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죠. 15,000포인트 까지 간다, 뭐 이런 내용들도 나왔습니다. 뭐 말이 15,000포인트지 사실상 뭐 15,000포인트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뭐 거의 주식시장은 초토화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여기 이제 월봉에서 보시면,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지수를 정확하게 좀 읽어낼 수가 있는데, 제가 또 한국경제TV에서 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주로 많이 하는 얘기들이 시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기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외환위기 왔을 때입니다. 외환위기 왔을 때고, 여기가 미국발 금융위기죠. 금융위기에. 예, 금융위기 왔을 때고, 여기가 이제 코로나19입니다. 예, 요게 왔을 때인데, 제가 1100포인트까지 빠진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 저하고 그러면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저도 제 반박 논리를 얘기할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저는 이제 이번 사태를 어떻게 봤냐면은, 그냥 단순 코로나19 때문에 폭락 나왔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기에서 이제 미국의 버블하고 플러스 되면서 이게 폭락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우리 시장에서 보는 지수의 고점이 딱 달라지게 돼요. 여기에 보면 이제 외환위기 왔을 때 277포인트 정도 됩니다. 277포인트. 상당히 저가권이죠. 여기에서부터 출발해가 한 10년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오는데, 여기가 언제냐면 리만 사태 나왔을 때 2085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77에서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이 금융위기 왔을 때 약 892포인트 정도, 뭐 요 언저리 정도 됩니다. 여기까지 빠진 게 약 62% 정도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10년간 올라가는데 2270으로 볼 것이냐, 안 그러면 2646으로 볼 것인가,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2600포인트 정도를 봤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정확하게 딱 62% 정도 조정이 나오는 게
1573포인트 정도 됩니다. 여기가 저가거리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가 저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지수가 올라왔던 게 여기가 이제 50%짜리, 62%짜리 뭐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 50%짜리가 얼마냐면은 1770포인트. 여기까지는 빠르게 올라온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제 예상대로 지금 지수는 저는 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제 여기까지는 뭐 이미 급락 나고 나니 시간이 지금 좀 지났지 않습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다음의 흐름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단기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또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뭐 이 그림에서 뭐 나와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주가 지수의 가는 길이 또 일정 부분 또 정해져 있습니다. 뭐 여기에서 보시면 저점이 여기 한 1450포인트 정도의 저점이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주가 또 빠질 때 됐다, 빠질 거야 라고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저는 빠지기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19 상황, 이거는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코로나19를 제껴 두고서라도 그림에서 보시면은 여기에서, 여기 라인이죠. 여기에서 빠진 게 여기 한 505포인트 정도가 빠졌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동평균선을 볼 텐데,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때 그냥 단순하게 이동평균선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골든크로스 났다, 뭐 이런 내용들보다 사실 저는 이동평균선을 분석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추이를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계산을 해서 500포인트 정도 빠지니까 이걸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연두색선 라인이 있는 요 20일 이동평균선이 앞으로는 웬만큼 오르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단기선은 이미 저점을 찍고 빨간선 라인이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이제 올라와 있으니까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골든크로스, 요 환경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골든크로스가.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되냐면 20일 전에 샀던 분들이 수익이 다 나는 환경이에요. 나는 환경이니까 굳이 뭐 공격적으로 팔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안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기본적인 복선을 깔고 시장을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선을 까시고 여러분들이 시장이나 업종이나 종목들이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 더 보태가지고, 자, 지금 변동성의 원인이 과연 뭐냐? 변동성의 원인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그런가? 기업 실적 부진인가? 뭐, 원래부터 경기가 안 좋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핑계거리를 댈 수 있습니다만, 가장 큰 원인은 여기 보시면 이제 코로나19 확산이다. 이것 때문에 기업 실적이 안 좋았고,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과 한 달 전, 조금 전만 보면은 올 초에 1, 2월달 주가가 급등이 나오는 시점에서 올해 성장성하고 좋다고 다 얘기했거든요. 2016년 9월달에 이미 이제 경기가 고점 치고 경기 저점을 작년도 말에 확인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 다시 성장률이 떨어진다, 마이너스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수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는 어디서 봐야 되냐면 코로나19를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지금 안정권에 들어와 있지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왜? 중국도 안정됐습니다. 중국도 안정이 됐는데 못 가는 거는 유럽 시장, 그 다음에 미국 시장입니다. 지역적으로 뭐 동남아 몇 개국 이렇게 되는 거는 그냥 제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쪽의 추이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코로나19 곡선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그 평가를 한번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코로나19 글로벌 추이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그 와우밴더에서 방송을 내용을 올려놨는데 유럽은 쌍봉을 찍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아직 보도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중국하고 한국은 볼 필요 없어요. 중국하고 한국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이제 안정권에 들어왔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보는 국가들이 뭐 이태리라든지 그 다음에 스페인하고 가장 심한 국가들이니까 이걸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태리하고 스페인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스페인 한번 보면은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빨간선 라인이 코로나19 확진자예요. 코로나19 확진자인데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빨간선이 여기에서 쭉 증가가 되다가 감소가 일순됐다가 다시 증가되는 게 이제 3월 말경 4월 초 정도 됩니다. 그러다 지금 보시면은 감소가 됐죠. 그러다 지난 주말에 푹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쌍봉을 쳤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뭐 여기에 이탈리아를 봐도 지금 뭐 이런 곡선입니다. 쭉 증가가 됐다가 다시 이제 감소가 되는 이런 국면이고, 이제 남아있는 쪽은 이제 사실상 우리가 이제 계속 주시를 하고 봐야 될 국가가 미국이죠. 미국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은 언론을 통해서 보면 계속해서 지금 확진자 수가 증가된다, 어쩐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심각한 부분들까지 갔는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34,000명 정도 확진자 수가, 일 확진자 수가 나오고 난 뒤에 24,000명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검사를 하지 않을 때는 적다, 검사를 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그러다 지금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추이만 조금만 더 보면은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부분들,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이제 정점에 왔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좀 가늠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을 좀 우리가 접근해서 보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이제 4월 6일 월요일 날 우리 시장이 급반등이 나온 이유도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럼 이제 단기적으로 지수에 대한 내용들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지수대가 여기 그림에서 제가 적어놨습니다만 1612하고 1670포인트 하고 있습니다. 1670이 무너지면 1612까지 간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거의 무너지질 않았습니다. 종가 기준에서는. 치고 올라와서 골든크로스 나와서 화요일 4월 7일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약간 탄성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지수 자체, 주가 자체는 올라가는 환경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 1835포인트 있죠. 여기까지는 역시 시간이 걸리겠지만 뭐 단기적으로 뭐 잘하면은 이제 미국 시장이 좋다라든지 우리 시장 흐름이 좋으면은 오히려 이번 주 안에 한번 도전해보는 이런 흐름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코로나19 이후의 연간 지수 전망에 대해서는 2180포인트 이상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이제 엄청난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또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누구도 뭐 예단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의견들은 뭐 분분하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확신적으로 말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만, 저는 이제 거품이 끼는 시장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미국이 2,700조 이상 지금 재정 투입 나왔죠. 지금 미 연준 쪽에서 제로금리 쪽으로 바로 빅컷을 해버렸잖아요. 거기다 이제 7천억 불 정도 채권 매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나왔죠. 여기에 이제 미 정부가 2,700조 정도 재정 투입에 대한 내용 나왔죠. 유럽 쪽에서 채권 매입 1,000조 이상 지금 하고 있고, 스페인, 이태리 전체적으로 지금 유동성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 한 150조 이상 정도 지금 나오고 있고, 아마 지금 채권 매입에 대해서 미국은 뭐 무제한 지금 채권 매입하고 있고, 우리도 지금 6개월 정도는 거의 무제한 채권 매입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일본도 뭐 ETF 쪽에서 60조 정도 나오고 있고, 뭐 일본도 이제 비상사태 선언을 했으니까 아마 어마무시한 자금들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국은 지금 지준율 인하나 이런 쪽을 가지고 지금 유동성을 단기적으로 공급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지만, 중국 양해를 아마 4월달 초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양해를 기점에서 아마 대규모 경기 부양책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2008년도에 720조를 했거든요. 아마 이번에는 720조보다 높은 한 1000조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주목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관심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동성 장세라고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지금 경기 민감주 쪽에 뭐 지금 뭐 다 아시는 내용들이죠. 뭐 지금 반도체, 그 다음에 휴대폰 2차전지 소부장, 뭐 요런 쪽의 흐름들 뭐 상당히 지금 오늘도 좋게 나왔고, 중국 섹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쪽도 지금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완화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국가 간의 교류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쪽에 이제 관심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되고요. 조금 이제 조심해서 보셔야 될 부분들이,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마스크 주들하고 지금 치료제라든지 그 다음에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쪽의 흐름들이 여전히 지금 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쪽은 경기가 코로나19가 딱 어느 정도 정점을 찍었다라고 하면은 소리 소문 없이 좀 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관련한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트레이딩 관점,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단타,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일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지금 6조 3천억 정도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6조 3천억 정도는 무난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2분기 전망이 중요하겠죠. 2분기 코멘트에 따라서 IT주들이 더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내일 이제 삼성전자 실적 보면서 제가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또 분석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유튜브 방송인데 아마 좀 두서없이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는 주로 하는 게 시황은 짧게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